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지방지 9급 화공 일반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너지의 단위가 아닌 것은 나왔어요. 에너지.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이렇게 에너지는 힘에다가, 자, 움직인 길이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힘에다 길이를 곱한 값.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쓸 때 뭐 줄이라고 쓰면 1줄은 예를 들면 1뉴턴에다가 미터만큼 곱한 게 그 에너지 단위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고 문제를 풀게요. 자, 1번 보니까는 자, 파운드 폴스 곱하기 피트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뉴턴은 우리 SI 단위인데, 자, 요걸 갖다가 우리 이제 공학 단위로 바꾸면은, 자, 이게 미국 공학 단위로 바꾸면 파운드 폴스가 힘의 단위죠. 요거 힘 단위. 곱하기 요 비트 대신에 피트를 쓰는 거죠, 피트. 그러니까 힘에다가 길이를 곱했으니까 이것도 에너지 단위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SI에다가 피트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는데요. PSI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은 힘에다가 뭐예요?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이게 힘이 됩니다. 힘. 그래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힘인데, 압력은 단위가 뭐 이제 우리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파스칼이나 이런 단위도 있고,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미국식 공학 단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면적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힘이 단위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한번 풀어 쓰겠습니다. 자, 요걸 좀 지우고요. 자, 만약에 요 힘 대신에 여기다가 압력 곱하기 면적을 하면 요게 힘이 되겠죠? 곱하기 요 길이 하면 돼, 길이. 그러면 이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압력의 단위가 여기 뭐냐면 PSIA라고 해서, 자, 요렇게 단위 나왔어요. PSIA. 자, 요게 사실은 파운드 폴스 퍼 인치 스퀘어를 얘기합니다, 이게. 요 압력의 단위, 요거예요. 그래서 PSIA가 이제 압력인데, 여기다가 면적을 곱해줬는데, 면적은 길이의 제곱이에요. 길이의 제곱. 요거 길이의 제곱이 면적입니다. 길이의 제곱. 그럼 뭐가 나왔냐? 피트 단위가 나왔으니까 피트라고 하는 길이를 제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피트를 제곱을 할게요. 제곱. 그럼 이게 결국 힘의 단위가 됩니다. 힘의 단위. 곱하기 길이의 단위가 그러니까 피트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것도 전체가 요 다 곱했을 때 에너지 단위가 나요. 근데 이제 이 피트의 제곱하고 피트를 곱한 부분을 합치면 피트의 세제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SI에다가 피트의 세제곱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단위가 나옵니다. 2번도 맞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보고요. 자, 이제 요 뉴턴하고 미터는 우리가 이제 MKS 단위라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 단위로 우리 통일시키는 단위고요. 자, 이걸 갖다가 센티미터, 그램, 세크 단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요 CDS 단위라고 하는데요. 요 단위에서는 뉴턴 대신에 다인이라고 해서 다인. 힘의 단위가. 그리고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로 써요. 그래서 요것도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TU인데요. 에너지를 나타내는 여러 단위들인데 줄 단위지, 줄. 그 다음에 칼로리 단위 있죠. 보통 열량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BTU도 사실은 열량에 대한 에너지인데요. 요게 이제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우리 SI 유닛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학 단위에 이제 그 칼로리 대용으로 쓰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자체가 에너지 단위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쓰면 여기 에너지 단위를 쓰려면 피트가 없어야 되고 요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반응을 통해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180kg의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나왔어요. 자, 6CO2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C6H12O6라고 하는 그리고 6개의 O2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는 건데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비율을 가지고. 그래서 자, 이산화탄소 6개가 포도당 1개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질량비를 한번 볼까요? 질량비. 자, CO2에
이런 분자량을 계산했는데 탄소는 분자량이 10이고요. 산소는 분자량이 16입니다. 두 개 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44가 분자량이 돼요. 44. 그래서 사실은 이 CO2라고 하는 이 분자가 만약에 1kmol 있다. 그러면 이게 44kg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CO2가 예를 들어서 44의 분자량이다. 그럼 킬로그램이라 할게요. 그럼 이게 6개가 있고 6개가 반응하면은 C6H12O6가 이제 몇 개 되냐? 그럼 탄소가 6개 있잖아요. 그렇죠? 6개의 탄소에다가 12개의 수소에다가 6개의 산소를 다 더해 보세요. 그럼 6 곱하기 12 더하기 요거 탄소의 원자량이 10이고요. 수소의 원자량이 1입니다.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이 요게 16이에요. 16.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요게 180이다. 180. 그러니까는 요 C6H12O6 하나에 대해 해당하는 1kmol이 180kg에 해당합니다. 요거. 근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곱하기 1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 44kg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가 6개가 반응하면 180kg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1개가 생성되는, 자, 그 비율이 이제 요 질량비예요. 요거 가지고 문제를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이 질량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보니까는 여기 얼마 들어갔다 했습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죠. 요거 대 요거. 요거는 지금 180kg의 포도당을 생성하겠다. 그럼 180kg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질량비가 얘랑 얘인데 이미 요게 두 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6 곱하기 44. 그래서 6, 4, 24, 6, 4, 24, 264kg.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자, 3번 볼게요. 열 가소성 고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열 가소성 고분자랑 열 경화성 고분자가 있는데요. 열 가소성 고분자는 가열을 하게 되면은 다시 재성형이 가능해요. 재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여기에 물렁물렁해지면서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고분자는 가열해가지고 재성형을 해가지고 다시 냉각을 시켜서, 냉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열하면 이제 물렁물렁해지니까 모양을 만들고 나서 다시 냉각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열 가소성 고분자는 이 이렇게 고분자를 갖다 이렇게 만약에 분자 구조를 보면 고분자가 이런 식으로 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그물 모양이 아니고 이런 선형 모양이다 보니까 가열하게 되면 얘네들의 유동성이 증가해요.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이게 물렁물렁해지는 게 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와 반해서 열 경화성 고분자 있잖아요. 이 열 경화성 고분자는 열을 가하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나중에는 타버리거나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재가공이 안 돼요. 그래서 가열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재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성형이 불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은 열 경화성 고분자는 모양이 이렇게 선형 모양으로 돼 있으면 사실은 상호작용을 서로 간에 아래에 있는 선형과 위에 있는 선형이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키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의 어떤 유동성을 갖기 좋은데, 얘네는 이런 식으로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그물망 모양으로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걸 망상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고분자가 아래에 있는 고분자랑 서로 간에 어떻게 돼?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망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나중에 위에가 늘어나는데 아래는 버티고 있고, 아래가 늘어나면 위에도 버티고 있고, 그러면 서로 간에 깨져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고분자가 이제 끊어지거나 아니면 고분자가 깨져버린다 그러더니. 그래서 이런 형태는 제공이 되는데 이런 형태는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열 가소성 고분자는 망상 네트워크형 분자 구조를 갖는 거는 열 경화성이에요. 그래서 요건 아니죠.
그다음에 폴리염화 비닐과 폴리에틸렌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과 폴리에틸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열 가소성 고분자고요. 뭐 열 경화성 고분자로는 우리 이제 그 요소 수지라든지 아니면 페놀 수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맞습니다. 냉각시 연화돼요. 연화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형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유동성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냉각시 연화되어 성형 가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가열시. 그래서 가열을 하면은 이제 연화돼서 성형을 할 수 있는 재가공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잘못했죠. 그리고 가열시 많은 화학적 가교 결합이 형성돼서 가공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열 경화성입니다. 이 가교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선형으로 만약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열했을 때 이런 그물망 모양으로 가고 결합이 형성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가공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건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되면 서로 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한쪽에서 막 움직이려고 해도 다른 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열 경화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는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